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남원 지역에는 춘향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월매의 딸로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은 도령 이몽룡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몽룡은 당시 남원으로 유람을 오게 된 사또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은밀히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몽룡은 아버지와 함께했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고 남원에는 혼자 남게 된 춘향이 있었습니다. 춘향은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간직하며 매일 이몽룡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새로운 암행어사가 될 이몽룡이 남원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춘향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그와 동시에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도 함께 느꼈습니다. 한편 남원의 새로운 사또는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주민들을 착취하며 압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춘향은 그의 부당함에 단호히 맞서야만 했습니다. 사또는 춘향을 협박하며 자신에게 몸을 바치라 강요했지만 춘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춘향은 감옥에서도 이몽룡을 기다리며 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몽룡은 암행어사로서 남원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부패한 사또를 처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이몽룡은 암행어사라는 본래 신분을 밝히고 부패한 사또와 그의 동조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춘향은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고 이몽룡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만개하였으며 춘향과 이몽룡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원 주민들은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진실한 사랑 과정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춘향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이몽룡의 변함없는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남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 한평에는 경이로운 자연, 경관과 신비로운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나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봄이 오면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한평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나비 축제를 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리고 감사했는데 이는 이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금빈 나비와 청룡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평은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물고 척박한 환경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아름다운 금빛 나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눈부시도록 황금빛을 띠고 있었고 날갯짓 한 번에 하늘에 빛나는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비로운 금빛 나비가 나타난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더니 마침내 마을 전체를 적셔주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수확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금빛 나비를 경외하며 그 사연을 궁금해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금빛 나비는 하늘을 수호하는 청룡의 눈물에서 탄생한 존재라고 합니다. 청룡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마을을 오래전부터 지켜주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를 잊는 사람들을 보며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청룡의 한 방울 눈물이 느티나무 뿌리에 떨어져 거기에서 금빛 나비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금빛 나비는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한평의 수호자로 존재하며 마을에 필요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빛 나비와 청룡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봄마다 나비 축제를 열어 자연에 감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축제에서는 나비를 형상화한 다양한 조형물과 꽃으로 꾸며진 거리들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나비의 환생을 축하하기 위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전통은 한평을 나비의 고장으로 알리게 되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평의 나비 축제는 그저 관광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상생하고 잊혀진 신들의 존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한평 주민들의 지혜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금빛 나비와 청룡의 전설이 함께합니다. 오늘날에도 함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청룡의 산을 바라보며 금빛 나비의 전설을 떠올립니다. 이 지역의 전설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숨쉬고 있는 셈입니다.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함평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한국 경북 구미 지역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구미 산맥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숲은 거대한 괴목과 방대한 동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고 자연의 순리를 어기지 않으면 왕국은 번영하고 평화로웠다. 왕국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는데 이 궁전은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벽은 황금으로 장식된 보석들로 빛났으며 실내는 여러가지 색깔의 금빛으로 찬란하게 수놓아졌다. 궁전의 한방에는 전설의 신비한 거울이 있었다는데 이 거울은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비추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왕국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 인근 마을에 욕심 많은 영주가 황금 왕국에 불을 탐내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다. 왕은 지혜로운 대신에게 자문을 구했고 대신은 황금 거울의 힘을 빌리자고 제안했다. 왕은 대신과 함께 신비한 거울이 보관된 방으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 있자 거울은 왕에게 그 자신의 두려움을 보여주었다. 왕은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결국 왕국의 번영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했다. 하지만 대신은 왕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말했다. 폐하, 이 거울은 두려움을 보여주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왕은 자신감을 되찾아 민중에게 연설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의 힘은 단지 황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결국 욕심 많은 영주의 군대는 그 강력한 결속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왕국은 다시금 평화를 찾았고 왕은 신비한 거울의 방에 들어가 과거의 두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를 통해 얻은 지혜를 떠올렸다. 이후로도 황금 왕국은 번영을 이어갔으며 왕국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신비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현명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구미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전설을 이야깃거리로 삼아 서로에게 지혜와 용기를 북돋워주며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익산 지역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언제부턴가 높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는 금빛 용의 존재로 인연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서 태어났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지만 오래전에 무언가에 놓아여 산 꼭대기 동굴 깊숙이 들어가 버린 후 그 누구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매년 홍수가 닥치게 되었는데 이는 용의 오여움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마을의 현자들은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용을 다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있는 현자들은 깊은 산중의 용을 찾아가 그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가장 총명한 청년인 연수와 용감한 전사인 태봉을 선택하여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연수와 태봉은 각자의 무기를 챙기고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난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연수와 태봉은 꿋꿋이 전진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드디어 용의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용을 발견했습니다. 용의 비늘은 햇살을 반사하여 눈부셨고 그 눈은 깊고도 슬퍼 보였습니다. 용의 앞에 다가선 연수는 용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용님, 어찌하여 마을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왜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치게 되었나요? 그러자 용은 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인간들을 보살펴왔다. 하지만 어느 날 인간의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고 마을 어딘가에 있던 나의 보물을 훔쳐갔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을 닫고 이곳에 머물렀다. 연수와 태봉은 용에게 용서를 빌며 마을로 돌아가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고 용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고 용의 보물을 되찾고자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어린아이들이 놀이 중에 우연히 마을 근처에 오래된 버드나무 밑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의 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보물을 용에게 돌려주러 다시 용의 동굴로 갔습니다. 용 앞에 보석을 놓고 마을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용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 마을을 지켜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익산 지역은 자연재해 없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변하여 번성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의 전설은 많은 세대를 거치며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마을은 이 용이 빚어낸 평화의 마을이라는 찬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경상북도 영덕 지역은 드넓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땅으로 전설적인 대게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곳에는 대게를 잡아 생계를 꾸리는 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어부로 알려진 강선주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으로 누구보다 많은 대게를 잡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다. 강선주에게는 배신의 신탁을 받고 태어난 어린 아들 동현이 있었다. 동현은 바다를 무척 사랑했으며 종종 바다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었다. 한밤중에도 부엌 창밖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이야기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동현의 기묘한 습관을 신기해하면서도 언제나 해맑은 그의 미소를 사랑했다. 어느 날 동현은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큰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어 배가 위태로웠다.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쳤고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때 동현은 꿈속에서 본 환상의 섬이 떠올랐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배의 방향을 조종했고 그들은 마침내 바다가 허락한 길을 찾아냈다. 폭풍우가 잦아든 후 그들 앞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신비로운 대게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섬은 황금빛 사막과 에메랄드빛 숲으로 가득 차 있었고 풍요롭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게들의 왕국이었다. 이곳의 대게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빛깔과 크기를 자랑하며 오직 선택된 이들만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했다. 왕국의 대게들은 동현을 반겨주었고 그의 이야기와 지혜를 들으며 감사의 표시로 신비한 힘이 깃든 무늬가 새겨진 갑을 선물했다. 그것은 바다의 친구가 되어 무한한 용기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동현과 강선주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섬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비밀로 간직했다. 이후로도 동현의 꿈과 모험은 계속되었고 영덕의 바다는 언제나 그의 수호 아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든 동현은 대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날의 비밀을 간직한 최강선주의 뒤를 이어 어부가 되었고 가족과 마을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지키며 살았다. 결국 탁월한 어부와 대게의 친구인 동현의 이야기는 영덕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바다와 대게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덕 주민들은 대게와 바다가 주는 모든 은혜를 존중하며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